인생을 오래 걸어보면 깨닫게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만큼 오래가는 고통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복구하려 한다. 깨진 그릇을 붙이고 찢어진 천을 기워 쓰듯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 한다. 그러나 그 복구의 방향이 타인으로 향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다시 해치는 순환에 빠진다. 나는 젊은 시절 여러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며 한동안은 그 인연이 평생 갈 줄 알았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믿음이 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배신은 사건이 아니라 성향이며 상처는 타인의 악의보다 나의 미련에서 자란다.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한 번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두 번도 세 번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고. 나는 그 말에 절반만 동의한다. 용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일이지 상대와의 화해를 위한 일은 아니다. 용서는 짐을 내려놓는 일이고 화해는 다시 그 짐을 짊어지는 일이다. 인간은 이 구분을 자주 잊는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다 또다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상처를 반복한다. 용서는 지혜이지만 화해는 환상일 때가 많다. 신뢰는 금보다 귀하다. 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금이 가면 끝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원칙을 몸으로 배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위기에서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는 단 한 걸음도 멀리 갈 수 없다. 인간관계는 눈앞의 감정보다 신뢰의 지속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 지속성이 무너진 관계라면 아무리 긴 세월의 추억이 있어도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화해를 미덕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그 미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호히 등을 돌리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담보로 한 위험한 투자다. 한때의 따뜻함이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같은 고통으로 되돌아올 확률이 높다. 나는 평생을 통해 보았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그 기억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다. 화해를 꿈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하나는 미련이고 다른 하나는 외로움이다. 그러나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독이 되는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면 그 관계는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잘못된 인연 속에서 더 빨리 병든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처 주는 사람에게 다시 기대는 자기 기만이다. 세월은 약이 아니다. 세월은 거울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다만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 또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눈을 감으려 한다. 이젠 다 괜찮겠지. 그러나 그 순간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인간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고를 때 언제나 평소의 언어가 아니라 위기의 태도를 보았다. 그 태도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신뢰, 책임, 진심, 그리고 인격의 무게까지. 이것이 무너진 사람은 다시 곁에 두지 않았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돈의 낭비가 아니라 마음의 낭비다. 다시 웃으며 손을 내민 순간 그 웃음 뒤에서 내 자존심은 또다시 짓밟힌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화해가 언제나 선은 아니다. 때로는 단절이 곧 지혜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결단. 그것이 진정한 자기 보호이며 자기 사랑이다.
그 결단 위에서만 비로소 인간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한번 금이 가면 결코 복원되지 않는 유리와 같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신뢰를 잃는 일이다. 돈은 노력으로 다시 모을 수 있으나 신뢰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무너진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계약과 약속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정확히 보았다.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지키지 못한다. 책임을 말로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위기 앞에서는 사라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좇는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이익이 사라졌을 때에도 남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다. 첫째는 조건적 신뢰이다. 이익이 유지될 때 성립하는 신뢰다. 이런 신뢰는 마치 얇은 얼음 위의 발자국과 같다. 잠시 형태를 남기지만 금세 녹아 사라진다. 둘째는 무조건적 신뢰다. 상대의 성실함과 인격을 믿는 것이다. 이런 신뢰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행동의 일관성으로만 형성된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의 침묵 속 태도와 반복된 선택이 진짜 신뢰를 만든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 신뢰, 즉 조건적 신뢰를 착각한다는 것이다. 거래가 잘 될 때, 웃음이 오갈 때 우리는 상대를 신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이해가 엇갈리는 순간 그 웃음은 칼날로 바뀐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평온할 때의 충성은 의미가 없다. 진짜 충성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신뢰는 언어가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다.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수백 번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쌓인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성실을 약속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상대의 작은 습관을 보았다. 작은 거짓, 사소한 약속의 파기, 남의 공을 빼앗는 말버릇, 이런 조각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예고했다. 그리고 그 예고는 거의 예외 없이 현실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답한다. 한 번쯤 믿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지만 두 번은 어리석음이다. 신뢰는 관용이 아니라 판단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방치하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신뢰를 잃은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것은 이미 균열이 난 건물을 계속 보수하는 것과 같다. 표면은 매끄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그런 관계를 오래 끌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진다. 나는 평생을 통해 느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오래 버티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덜 아프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보다 반복에 가깝다.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또 약속을 어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이다. 그 습관을 믿음으로 덮으려 하면 결국 피해는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의 화려함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보았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큰 약속보다 작은 일에서 자신을 증명한다. 세상은 신뢰로 돌아간다. 기업도 사회도 인간관계도 모두 신뢰의 총합으로 유지된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신이 들어서고 불신이 쌓이면 결국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다. 균열이 생긴 다리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처럼 신뢰가 깨진 관계도 결국은 붕괴한다. 나는 늘 강조했다. 신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결과다. 결과가 거짓이라면 그 사람의 말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의 배신이 아니라 배신을 잇는 나의 기억이다.
신뢰를 잃은 관계에 다시 기대는 것은 이미 부러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결국 쓰러진다. 그렇기에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런 신뢰는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교훈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오랫동안 붙잡은 단어가 용서였다. 용서는 덕목으로 여겨지고 화해는 미덕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알게 되었다. 용서는 지혜일 수 있지만 화해는 때로 어리석음이 된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 용서는 나를 위한 행위지만 화해는 상대를 위한 행위다. 용서는 내 마음속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지만 화해는 그 짐을 다시 들어 올리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이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용서를 시도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며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젠 변했겠지.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변함은 시간에서 오지 않고 통찰에서 온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한 시간은 그를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시간은 그의 본성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다. 한때의 후회로 자신을 포장하고 다시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 그들의 말은 부드럽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과는 종종 책임 회피의 언어일 뿐이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사실은 다시 관계를 복원하려는 욕심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단지 편의를 위한 언어인지 냉정히 보아야 한다. 진심은 행동으로 검증된다. 말로만 사과하는 사람은 이미 또 다른 거짓을 준비하고 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다. 그러나 화해는 다르다. 화해는 다시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무대 위로 올리는 일이다. 이미 한 번 나를 무너뜨린 사람을 또다시 내 곁에 두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방심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는 내면의 해방이고 화해는 외면의 속박이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지는 않는다. 특히 신뢰가 깨어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그 틈이 다시 벌어지기 마련이다. 사람의 기억은 잊혀도 마음의 균열은 남는다. 그 균열 위에서 다시 관계를 세우려 하면 작은 바람에도 그 관계는 무너진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참는 자가 이긴다. 용서하는 자가 성인이다. 나는 그 말에 반만 동의한다. 참음이 덕이 되려면 그 대상이 나를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다. 존중 없는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화해 또한 마찬가지다.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의 화해는 새로운 상처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을 통해 이 원리를 배웠다. 한 번의 배신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의 배신은 습관이고 세 번의 배신은 본성이다. 이 본성을 바꾸겠다는 욕심은 인간의 오만이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태도뿐이다. 그 태도가 바로 더 이상 그 관계에 기대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용서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먼저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분노를 내려놓는 것과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다르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내 영혼의 안정을 위한 일이고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다. 그 차이를 이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진다. 나는 용서를 자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같은 사람과 두 번 화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본성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반복을 보았기 때문이다. 용서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지만 화해는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화해보다 거리를 택한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그 거리 안에서 평화는 자란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듯 살폈다. 기업이 흑자를 내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듯 인간도 관계에서 손익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믿고 돕고 기다리면서도 그 관계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계산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마음의 부채만 쌓인다. 인생의 관계는 일종의 투자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라는 이자를 낳고 나쁜 관계는 손실을 누적시킨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배신을 당해도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라며 손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업이 부실한 거래처와 계약을 지속한다면 결국 함께 망하듯 신뢰가 깨어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정의 도산을 자초하는 일이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자산 관계. 이 관계는 나의 성장을 돕고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둘째, 중립 관계. 큰 이익도 큰 손해도 없지만 인간적 유대가 남는다. 셋째, 부채 관계. 나를 소모시키고 내 감정과 시간을 갉아먹는 관계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 번째 관계를 단호히 끊을 줄 안다. 인간관계의 파산은 언제나 감정의 미련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신뢰 비용이라는 개념을 늘 염두에 두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 감정, 기회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에너지를 쏟는다. 마치 새는 배를 고치겠다고 계속 물을 퍼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퍼내는 동안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다. 관계에서도 손절의 타이밍은 중요하다. 투자에서 손해를 줄이려면 손절매의 결단이 필요하듯 인간관계에서도 미련을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희망은 때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소멸의 길을 걷는다. 그때의 결단이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이성적 선택이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관계도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그건 투자 실패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금전이 아니다. 정직, 존중, 배려, 성장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의 배당금이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이 모든 것을 갉아먹는다. 한쪽이 늘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빼앗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런 관계는 이미 적자 구조다. 아무리 미련을 남겨도 결국 붕괴된다. 사람들은 흔히 의리와 도리를 이유로 불합리한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진짜 의리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상대가 나를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고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건 더 이상 의리가 아니라 심리적 구속이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의리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모시키지 말라. 기업이 부실 자산을 털어내야 다음 기회를 잡듯 인간도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관계의 파산 정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재정비다. 나쁜 관계를 끊는 순간 내 인생의 유동성이 회복된다. 그 에너지는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의미 있는 일로 흘러간다. 결국 인생은 관계의 포트폴리오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한다. 나는 늘 강조했다. 좋은 사람은 자산을 남기고 나쁜 사람은 빚을 남긴다. 그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 순간 인간관계는 복잡하지 않다. 관계를 정리할 때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손해보는 관계를 끌고 가는 고통은 평생을 무겁게 만든다. 요약 철학. 인간관계도 투자다. 신뢰는 자산이고 배신은 부채다. 감정의 손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관계의 정리는 새로운 인연의 자리를 만드는 경제적 행위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깨달았다.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결국 나를 잃게 한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차가운 결별이 아니라 뜨거운 자기 보호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다. 사업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며 많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이 오래가진 않았다.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배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인가? 대답이 아니오일 때 나는 단호히 걸음을 멈췄다. 많은 사람들은 결별을 두려워한다. 외로움이 찾아올까봐, 혼자가 될까봐 손을 놓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관계를 잃고 난 뒤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만난다. 그 침묵의 시간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가져온다. 외로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나는 외로움을 자주 경험했다. 가까웠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긴 세월 동안 혼자 싸워야 했던 순간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함께가 낫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해치는 동반자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혼자 걷는 길은 느릴지 모르나 그 길 위에는 내 발자국만 남는다. 그 발자국이 바로 나의 역사이고 나의 책임이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잘못된 사람을 다시 끌어들인다. 그들은 잠시의 공허함을 채우려다 더 큰 상처를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결핍을 채우려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분명히 보인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했는지, 누가 나를 이용했는지를. 외로움은 불행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결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차가운 결단이 아니라 따뜻한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존중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진정한 존중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자신을 향해야 한다. 상처 주는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곁에 사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우리는 종종 미련을 선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미련은 마음의 낭비이고 용서는 단호함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 이상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다. 그 수명이 끝났을 때 붙잡는다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외로움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고독 속에서 생각은 깊어지고 욕심은 정리된다. 그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는다. 나는 그렇게 외로움을 통해 배웠다. 결별의 용기와 외로움의 지혜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둘 다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요약 철학.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성장의 시간이다. 결별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뜨거운 자기 존중이다. 해로운 관계를 놓는 용기가 곧 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양이 달라진다. 곁에 선 이가 나를 북돋우면 나는 더 멀리 간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생의 무게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나누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수많은 인연을 경험했다. 그 중에는 함께 어려움을 나눈 사람도 있었고 나를 이용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인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위기 속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신뢰할 수 있고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해를 강요한다. 그래도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 인연은 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내 곁에 남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란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켜줄 때만 의미가 있다. 한쪽이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다른 한쪽이 참고 견뎌야 하는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그건 어리의 이름을 쓴 굴레다. 나는 인간관계를 자연의 법칙처럼 보았다. 나무가 병든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돋듯 인간도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 결별은 이름이 아니라 정화다. 내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건강한 인연이 들어온다. 인생의 공기처럼 탁한 관계는 결국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 사람의 본질, 그리고 내 안의 진심을. 그 거울 앞에서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다시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나는 말보다 거리를 믿는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선 거리만이 평화를 지켜준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은 차가운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이 울타리를 세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자기, 확리, 스지, 가글이. 그것이 인간관계의 최종 진리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신념으로 서야 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며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곁은 바꿀 수 있다. 그 원칙이 회사를 지켰고 내 삶을 지켰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결국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좋은 사람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그 단순한 분별이 곧 지혜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화해가 아니라 선택이다. 누구와 화해할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삶은 한정된 시간의 연속이다. 그 시간을 상처를 준 사람에게 쓰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 결단해야 한다. 과거의 인연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의 나를 세울 것인가?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화해는 덕이 아닐 때가 있고 결별은 냉정이 아니라 사랑일 때가 있다. 나를 지키는 사랑, 내 삶을 단단히 세우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요약 철학. 화해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확립이다. 나를 지키는 결단이 곧 인간관계의 지혜다. 인연의 끝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얻는다.